먼저 그 인사말부터 김종호 선생님부터. 네, 안녕하세요. 김종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영화 만든 왕문철입니다. 예. 너무 간단하게 인사 말씀하셔가지고 일단은 뭐 제가 몇 가지 질문 드리고 기자님들 질문을 받고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단 이게 성주동물원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뭐 영화 보셔서 어떤 배경으로 동물들이 살고 있는지는 뭐 아실 텐데요. 청주 동물원은 이제 청주 시립동물원입니다. 그래서 97년에 개장을 했고 지금 이제 좀 20년이 좀 넘어가는 지금 동물원이죠. 근데 어떻게 이제 이 영화를 찍게 됐는지, 그리고 굳이 이제 청주 시립동물원 동물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택하게 된 계기들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뭐 청주에 좀 연이 있어가지고 청주 미술관이랑 같이 하는 일도 있고 그래서 청주를 자주 다녔거든요. 근데 그러다 이제 청주 동물원이 이전한다는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뭐 5년 전, 거의 4, 5년 전이니까 그때 이제 10년 뒤에 동물원이 이제 이전한다, 다른 데로. 현재 있는 동물원은 없어지고. 그래서 이제 없어지기 전에 한번 촬영을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가보게 됐고요. 청주 동물원이 일단 인상이 되게 작은 규모의 동물원이라는 인상이 좀 강해요. 그러니까 이게 도시에 있는 동물원이라기보다는 좀 마을에 있는 동물원 뭐 이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좀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보통의 이제 동물들이 나오는 영화들을 보면 사실은 동물들이 얼마나 열악한 자연 환경이든 아니면 뭐 이제 어떤 환경 속에서 처해 있는 모습들을 주로 다루고, 그것들이 동물 복지 문제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이제 동물의 초점을 많이 맞추기도 하는데, 이건 사실 그러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제 수의사분들의 이제 고민들, 노력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함께 하고 있어요. 특별하게 이제 이 동물원을 하면서 가졌던 어떤 연출에 대한 고민들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초기에 이제 동물원을 촬영을 할 때는 사실 뭐 촬영 허가를 안 받고 표를 끊어가지고 들어가서 한 6개월, 7개월 정도 관람객의 입장에서 좀 촬영을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이게 느낀 게,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허가를 받았죠, 촬영 허가를. 그래서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느낀 게, 뭔가 제가 동물원에 그렇게 관심이 많은 사람은 아니었었는데 기본적인 어떤 동물원에서 일하는 사람에 대한 반감이 있더라고요. 알게 모르게. 동물원 자체에 대한 반감도 물론 있고. 근데 거기서 이제 며칠을 초반에 촬영을 하다 보니까 그 반감이 굉장히 무지에서 오는 게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정말 이분들이 동물을 정말 사랑하시는 분들이다 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하지만 그 환경이 열악한 건 어쩔 수 없죠. 분명히 환경은 열악해요. 근데 그 열악한 환경 안에서 이분들이 뭐 자신이 할 수 있는 어떤 범위 안에서의 개선 혹은 동물을 위해서 하는 것들, 뭐 그런 것들이 좀 인상적이었고요. 그리고 이게 처음부터 동물권에 대해서 주장하는 영화를 찍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뭔가 주장을 하는 영화를 찍고 싶지는 않았고, 우선 너무 그러니까 피상적으로만 동물원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서 반대를 하고 있었고, 제 자신도 좀 더 객관적으로 알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동물원의 모습을 그냥 보여주기만 해도 충분히 어떤 공감이나 문제점들을 드러낼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좀 더 나은 동물권에 대한 얘기, 좀 더 발전된 동물권에 대한 얘기들을 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금방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제 동물원에 대한 안 좋은 어떤 편견들이 거기서 일하시는 분에 대한 편견들까지 옮겨지기도 하고, 흔히 이제 저도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사육사 뭐 사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오해도 많이 받고 불편한 시선에서 이렇게 어려움도 많으셨을 텐데 어떠셨는지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그 영화 속의 가장 주된 주인공들은 이제 사육사분들이시고요. 이제 수의사분들도 저를 포함해서 이제 나오고 있는데, 뭐 그 아마 그 대사에도 나올 거예요. 옛날에는 사실 동물들의 어떤 그 관리를 한다는 게 조금은 어떤 밑에 일 같은 느낌도 있고, 그리고 좀 한다는 거를 옛날에는 진짜 일찍 오셔서 관리 얼른 하시고 들어가 계시고 뭐 그런 분도 계셨고, 지금은 이제 많이 틀려졌죠. 지금 계신 분들은 또 그런 자기가 이제 그 멸종위기 야생동물을 다룬다는 어떤 자긍심이 있는 분들이 오세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자신들, 그러니까 사육사들 아니면 저 같은 수의사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뭐 나쁘지 않다, 뭐 우리 열심히 하고 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솔직하게 좀 뒷공간을 좀 보여드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한편에서는 이제 사실 그 동물원을 없애자 뭐 이런 얘기들 사실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실제 뭐 동물원이랑 다르긴 하지만 이제 그 동물들을 이제 자연의 방생이라는 게 이상한데 돌려보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열광적으로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 동물원과 관련된 이제 흔히 이제 동물원 없애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화들이 나오긴 하는데, 이런 의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동물원을 뭐 대표적으로 작년 대전에서 퓨마가 탈출했을 때라든가 혹은 그런 비슷한 어떤 동물원에서 문제점이 생길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동물원 없애야 된다, 그렇게 비참하게 가둬놓고 키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뭐 이런 얘기들 하시고, 그 어떤 결과로서 동물원을 없애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영화에도 나오지만 이게 동물원의 동물들이 멀쩡히 야생에 살다가 잡혀서 동물원에서 갇혀 사는 애들도 분명히 있긴 하겠지만, 또 많은 동물들은 그 아버지 때, 그 위 때부터 계속 동물원에서 태어나고 새끼를 낳고 죽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야생에서 뭐 살 데가 없죠. 촬영을 하면서 이제 김정호 팀장님 외에 다른 분들한테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들은 얘기인데, 불법으로 이제 해외에서 어떤 멸종 위기종을 데려와서 수입해서 이제 판매하는 업자들이 있어요. 이게 환경부에서 이제 단속을 하죠. 단속을 해서 잡으면 그 동물들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동물들을 둘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단속을 해서 잡는다 하더라도 그 동물은 또 동물들은 동물원이나 이런 데 대신 맡겨서 좀 위탁을 뭐 하는 그런 실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동물원이 단순히 지금 관람을 위해서 동물들을 가둬놓고 키운다라는 기능이 이제 대중에 많이 알려져 있지만, 아마 지금 이 시점, 요즘 시점에서 동물권에 대한 인지도 높아지고 그런 지금 시점에서 한국에 있는 많은 공공동물원들이 좀 다른 방향을 좀 모색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분명히 그런 어떤 지점에서 동물원이라는 형태가 필요하긴 한 것 같아요. 네. 예, 저 사실 동물원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런 동물원 뭐 네이버 같은 검색 사이트에 동물원을 한 10번은 쳐봐요, 하루에. 진짜 어떤 기사들이 실리고 어떤 동물원에 대한 어떤 생각을 시민들이 가지고 계신지. 근데 되게 부정적이죠. 결국에는 제가 봐도 불쌍한데요. 네, 아침에 가서 이렇게 눈 마주치면은 좀 안 돼 보여요. 그런데 분명히 동물원은 이게 감독님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뭐 자연으로 풀어주라 뭐 이런 댓글 많은데, 사실은 그 나가서 살 수 있는 동물들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나가서 살 수 있는 동물들은 있어요, 분명히. 뭐 아까 그 독수리 같이 뭐 그런 친구들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삭들도 저희 오는 삭들이 거의 이제 뭐 다리가 잘려져서 이제 안락사 대상 동물들이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어쨌든 그 새끼들은, 부모들은 뭐 여기 동물원에 머물 수 있지만 새끼들은 그래도 부모 대신 나가서 자연에서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그런 뭐 희망도 갖고요. 그리고 또 요즘 그 사육곰 문제가 좀 대두가 되는데 저희들이 얼마 전에 이제 그 환경단체에서 곰을 시민들이 기부를 하셔서 그 곰을 샀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2마리 데려오고 다음 달에도 또 1마리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뭐 보호 받아야 될 동물들을 당분간은 데리고 있는 어떤 그런 생추어리 같은 그런 기능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직은 필요하다. 저도 결국에는 이제 동물원이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네,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네. 예. 미래는 가까운 미래. 뭐 제가 준비한 질문들이 이 정도고 혹시 기자님 분들 중에 질문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평론가 강인모입니다. 왕민철 감독님과 김정호 소유사님께 한 가지씩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김정호 소유사님은 동물원이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제 왕 감독님이 만드신 영화의 컨셉의 그 줄곧 이게 언제 나오나를 생각을 했어요. 동물원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기까지에는 영화뿐만이 아니라 동물원이 전 세계에 지금 분포하고 있는 동물원들의 효과라는 것은 교육적 효과가 제일 클 겁니다. 꼭 그것이 비단 아이들에게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동물들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 아프리카 밀림을 갈 수는 없는 현실이니까 일부 동물원에 갇힌 숫자 개체들을 다 생각을 해보면 이 지구상에 있는 동물들에 비해서 극히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교육적 효과를 생각을 한다면 동물원이 없어져야 한다라는 그 당연한 얘기보다는 좀 더 사육사로서 이런 개체 수를 좀 줄이거나 아니면은 특화된 개체를 마련을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청주동물원에는 직지와 비슷한 그런 것들만 사육을 해서 공간을 좀 더 확대를 한다든지 부산, 대전 이렇게 해서 그 동물들을 보기 위해서 전국 투어를 하게 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두는 방법 같은 것을 생각해 보신 적은 없는지 김정호 수의사님께 한번 여쭤보고요. 황 감독님은 제가 끝까지 지켜봤는데 교육적 효과 조금 전에 말씀했던 그런 것에 대한 관객들의 의견은 전혀 듣지 않고 사육사들 그리고 수의사들 여기만 주로 많이 치중을 하셨던데 그 이유가 있었습니까? 오늘 그 순천 세계동물영화제 오늘 개막을 하는데 거기서 사실은 개봉되어야 될 영화라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영화를 처음 이제 김일관 선생님께서 여쭈셨지만 무슨 생각에서 이것을 만드시게 되었는지 그냥 단순한 계기가 아니라 혹시 동물은 우리 인권하고 같이 동물권이라는 말이 유행하듯이 이제는 동물권도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화두가 되었으니까 교육적 측면에서는 언급을 왜 피하셨는지 그것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먼 미래는 없어져야 된다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서식지의 보존기관입니다. 서울대공원, 에버랜드, 저희 이렇게 서식지 보존기관이 동물원에서는 3군데인데, 그러니까 서식지의 보존기관이라는 건 사실 서식지가 좋아지면은 그 기능을 다 할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먼 미래는 진짜 서식지가 좋아지면 서식지의 보존기관은 필요 없는 정도의 어떤 환경이 됐으면 좋겠다는 어떤 바람이고요. 네, 그래서 동물원이 그때는 없어지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고요. 그리고 뭐 모델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아까도 그 생추어리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추구하는 방향이 토종동물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미국에 이제 애리조나 소노라 박물관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는 이제 애리조나에 이제 사는 어떤 동식물만 데리고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구조하거나 그다음에 거기서 나가거나. 그러니까 우리나라 동물원은 사실은 외국 동물들이 많지 않습니까? 기후에도 안 맞는 동물들을 데려다가 사실은 그렇게 해주기가 어려워요. 뭐 곰들도 그렇고 저희 북극곰도 그렇고요. 그리고 뭐 덥고 춥고 사계절이 있는 나라에서 외국 동물을 데려다가 그 관리를 한다는 게 굉장히 비용적인 측면도 많이 들고, 예, 그리고 그만큼까지 관리를 세세하게는 못 해줄 것 같아요.
예, 비용상도 그렇고. 그래서 그 소노라 사막박물관처럼 우리나라 토종 동물들, 사실은 멸종된 동물들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멸종돼가는 동물도 있죠. 그런 동물들이 여기에서 이제 다치면은 보호를 해주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증식이 되면은 서식지의 보존기관에서 서식지로 이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과 동물원이 소통하면 어떨까? 단절되지 않고요. 그리고 그런 것을 교육을 할 때 정말로, 그러니까 동물원을 미화해서가 아니라, 예, 미화하려고 하는 교육들도 있거든요. 그런 교육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자연과 호흡하고 있다는, 자연의 어떤 생태계의 어떤 그 역할을 하는 그런 기관으로서 거듭나고 싶은 게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영화를 촬영하면서 사실 외부 전문가의 의견이나 뭐 일반 시민들의 입장 혹은 그냥 동물원 외에 다른 어떤 분들의 입장을 들을 수도 있었겠죠. 그리고 뭐 직접적으로 인터뷰를 한 건 아니지만 참고 자료를 보고 확인했지만 그것들을 최종적으로는 굳이 영화에 담아야 될까라는 뭐 고민을 했었고, 그래서 배제가 된 건데요. 이게 교육적인 측면이라고 하시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지금 미디어에서 동물들 혹은 동물원을 다루고 있는 이제 시선들이 굉장히 좀 치우쳐 있달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친근하게 동물농장 같은 곳에서 뭔가 동물들을 인격화해서 성우들이 더빙을 해서 굉장히 친근하게 다가가는 모습들이 있고, 다른 한편에는 또 굉장히 이제 이 비참한 환경에 살아가는 동물이라는 시선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배제하고 어떤 가능하면 중립적인 입장, 제가 보는 어떤 객관적 사실들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그 자체로서 교육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런 의미에서 외부 전문가의 의견이라든가 아니면 관람객들의 의견을 굳이 영화에 집어넣을 필요성은 개인적으로는 못 느꼈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웨뉴스 이정범이라고 합니다. 네, 영화 잘 봤습니다. 감독님께 하나, 수의사님께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그 영화 이름을 보고 왜 동물 뒤에 쉼표를 넣으셨을까? 그러니까 영화에 만든 그러니까 제목을 이렇게 지으신 이유에 대해서 좀 갑자기 궁금해져가지고 영화 감독님께 일단 이걸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수의사님께는 아까 영화 마지막 부분에 표범을 위한 그 통로를 만드신 게 굉장히 제 나름대로 인상적이었어요. 그 동물원 나름대로 지금 동물들의 환경을 위해서 개선하고 있는 부분이 있구나라는 걸 좀 느낄 수 있는 아주 대표적인 장면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영화에 담지 못한 동물원에서 동물 환경 개선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들, 뭐 소속해 계신 곳도 말씀해 주셔도 좋고, 아닌 곳들에서 하는 것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목은 되게 굉장히 이제 단순하고 직관적인 제목을 하고 싶었는데, 그 당시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데 이게 생각이 안 나서 그냥 쉼표를 찍은 것도 있고요. 근데 그게 가다 보니까 굳어져서 그렇게 된 것도 있고, 차후에 다시 생각을 해봤죠. 이게 왜 이런 제목이 되었을까. 근데 그러니까 동물원이라고 우리가 붙여서 그냥 일반적인 단어로서 얘기하면 굉장히 어떤 선입관이 있어요. 동물원에 대한. 그거를 조금 단순화시킨다고 그럴까, 낯설기화해서 좀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기회, 그 안에 동물들이 살고 있다는 걸 좀 다시 한번 얘기해주고 싶었고요. 네. 그리고 어쨌든 이거는 그 공간에 대한 얘기이기도 하니까 이렇게 동물병원에 쉼표를 찍었습니다. 표범은 사실 그 1억 원 조금 넘는, 지금 이제 동물원에서 이제 시설을 하게 되면 20억, 30억 단위로 이제 하는데, 저희는 그 20분의 1, 30분의 1 가지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고요. 그리고 표범이 굉장히 좁은 데 있었는데, 되게 정형이동이 심했어요. 일종의 어떤 정신병이잖아요. 강박행동이고. 그래서 그냥 연결을 해주고 싶었어요. 아주 크게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병렬 연결을 하면은 그거를 이제 입체적으로 이용하면은 그래서 다닐 수 있는 데가 많겠다. 예, 그래서 저 비용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어떤 설계가 나왔고요. 그리고 그 설계비도 사실은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동물원의 어떤 설계도를 가서 좀 이렇게 예,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몰래 갖고 온 거라 말씀드릴게요. 예, 예, 법적인 문제가 걸려 있어서. 예, 그래서 사정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외장은 빼고요. 그 기능적인 어떤 다리 기능만 하는 그런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다시 리모델링을 하는 게 이제 아까 사육곰들, 그 웅담채취용 사육곰이 지금 500 몇 마리가 있거든요. 그런 곰들 그 2마리를 데리고 오면서 국비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거랑 이제 시비랑 해서 어떻게 보면은 요즘 하고 있는 어떤 최대 어떤 예산이죠. 예, 그래서 그걸로 지금 곰들 시멘트 바닥이었는데 흙으로 깔아주고 좀 넓혀주고 그렇게 해줬습니다. 말씀 듣다 보니 궁금한데 동물원의 그 1년 예산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제 점점 이런 식으로 가면 갈수록 시설도 확충해야 되고 면적도 사실 넓혀야 되고 예산은 점점 더 늘어나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지금 실제 추세들은 어떠세요? 이제 외국에도 다녀오시고 눈높이가 많이 높아지셨죠, 시민분들이.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는 쪽이 있고요. 근데 이제 사실 그 지방자치단체 그 재정상 사실은 약간 순위에 밀릴 수는 있어요. 동물들이 어떤 그 케이지를 리모델링 해주는 것들이. 그래서 생각을 한 게 이제 종수를 저희가 이제 지금 90종 가까운 동물들이 있는데 사실 생명이 다 해가죠. 나이가 들면은 이제 종이 없어지고 폐사가 되면은 그 옆에 있는 공간을 늘려주는 거죠. 동물을 더 채우지 않고 그런 식으로 늘려가는 방법이 지금은 가장 현실적인 방법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어떤 토종 동물들이나 또 보호받아야 될 동물들이 이제 와야 되겠죠. 예. 또 질문 있으실까요? 기자는 아니고 이제 저는 수의대 학생인데 이제 수의사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 먼저 동물원 수의사가 되기까지 어떤 과정들을 좀 거치셨는지가 궁금하고 제가 야생동물이나 동물원 쪽 수의사를 좀 희망하고 있어서 그리고 또 만약에 이런 동물원이나 야생동물 쪽에 관심을 갖는 후배 수의사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신지 그런 거에 많이 여쭤보고 싶습니다. 선배님으로서 진로 상담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방에 있는 학교를 나왔는데 저희 학교에서 처음으로 야생동물을 했던